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네. 10,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0명이 넘었는데요. 특강을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특강을 할 텐데, 어떤 내용으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편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요, 짧게 하고, 아마 이제 추석 연휴, 설날 연휴 끝나고, 하루 날 잡아서 한 30분 정도,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특강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일주일 안에는 할게요. 네. 오늘은요, 이제 설날이고 그래서 옛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옛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으세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죠. 20대 분들도 많으시고, 30대 초반 분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매번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사 다닌 곳 하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 다니는 곳, 아니면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교가 있었던 곳들을 다 정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는지 한번, 어, 샘플? 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1972년도에 태어났고요. 양력으로 4월 17일, 음력으로 3월 4일, 음력 생일을 치르니까 3월 4일 날 어디서 태어났냐면 마포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직방 가면 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마포구 치시면은 지금 평당 2,927만 원, 전세는 1,654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어떤 입지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동이 있을 텐데 제가 태어난 동이 어디냐면요, 동교동이라는 데입니다. 동교동. 정확히 어디였냐면요, 여기 지금 이제 L7이라고 세븐이라고 하는 호텔이 생겼는데 여기가 옛날에 청기화 주유소였어요. 그래서 요 청기화 주유소에서 제가 많이 놀았었는데 거북선 벽화가 있고요. 저희 집은 여기 지금 KB 하나은행 미니스톱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미니스톱 부지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슈퍼마켓을 하셨고요. 잘 되셔가지고요. 여기하고 여기 지금 CGV 있죠. 여기 두 블럭을 이렇게 크게 슈퍼마켓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태어나서 거의 7년 동안 하다가 이제 관악구 신림동으로 이사 가셨는데 아무튼 여기가 제 고향이고요. 여기 삿포로 요즘에 이제 삼성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태어난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 없죠. 아무튼 저는 여기서 7살 때까지 살았었는데요. 7살 때까지니까 예, 70년대 후반까지였겠죠. 그때는요. 이 2호선이 없었어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홍대 입구, 지금 그때는 홍대 입구도 아니죠. 그냥 동교동, 서교동, 보통 이제 청교화 주유소라고 불렀던 그 지역입니다. 동교동이 제일 유명한 지역이고, 그때 제일 높았던 빌딩은 이제 여기 있었던 윤씨농방이라고 있었죠. 5층짜리 건물이었었는데 그게 최고 고층이었었고요. 정말 별 볼 일 없었고요. 여기 지금 아마 다 여기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지금 그 복개를 했잖아요. 하천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하천에서도 저희가 좀 지저분하긴 했지만 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경의선 숲길이 있는데 그때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에 매달리고 놀고 시절을 그랬습니다. 제가 다녔던 유치원, 제가 한 유치원 한 6개월 정도 다녔었는데 요즘에 있어가지고요. 유치원 갔다가 애들하고 막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예,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 형들은 여기 서계초등학교랑 경성고등학교 있죠? 예, 여기 나오셨죠? 저희 큰형이 나온 학교가 경성고등학교였었고요. 아무튼 이제 여기가 제 고향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70년대 후반부터 기억이 나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기억이 누적이 되는 것들이죠. 84년도에 여기 2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 이후로 경의중앙선이 있었고요. 이제 공항철도도 개통되고 해서 이제 홍대 입구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경의선 숲길 들어오면서 여기는 이제 경의선 숲길이 지중화되고 그 위에 숲길이 생기면서 이제 변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봤죠. 그러니까 철도길 옆이라서 이 주변에는요 그 선호 주거지가 아니었어요. 시끄럽고 일단 그때 집값도 싸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분들이 좀 많이 사셨고요. 좋은 말로 하교고 예, 좀 뭐, 좀 비하하는 말로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실 정도로 인기 있는 지역들은 아닌데, 이렇게 공원이 생긴 다음부터는 여기가 굉장히, 일단 집값도 많이 올랐고, 땅값도 많이 오르고, 굉장히 좀 핫한 데가 되었고요.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입지가 쌌기 때문에 다세대 빌라에서 보통 출판사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홍대가만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디자인 쪽으로 필요하니까. 그 출판사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갖고요. 여기 홍대 입구 요 상권이랑 연남동 쪽에다가 건물을 좀 많이 매입하셔가지고요. 지금 다 건물주들이 되셨던 있습니다. 뭐 제가 출연했던 아라크네도 이쪽에 있고요. 한빛빛이라는 데도 있고요. 예,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저희 다독다독에다가 광고 많이 넣어주시는 이제 미래창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합정 쪽에 있는데 여기쯤 있죠. 아무튼 요 블록은요 다 출판사입니다. 출판사. 그래서 홍대 입구에서 합정까지는 출판 아마의 스트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주거가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발달한 데들은요, 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형 상권 있잖아요.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이런 상권이 아니라 개별 점포가 발달된 지역은 주거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 핫한 지역이긴 하지만 주거지로서 선호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 부모님들이 이사를 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총명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 하고 싶은 생각에 네, 관악구 신림동에 갑니다. 참 거기를 왜 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아마 서울대를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느낌상.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포구 홍대에서 합정동 사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요, 그나마 유명한 아파트들이 여기 합정동 주변에 몰려 있고요. 지금 메세나폴리스, 그다음에 마포 한강푸르지오, 한강푸르지오 2차. 이게 이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메세나폴리스 같은 경우 굉장히 입주한 지가 꽤 됐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죠. 한강이 다 보이고요. 2012년도 6월달 준공됐으니까 지금 2019년도잖아요. 거의 지금 이제 7년 차 아파트가 됐는데 시세를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전체 시세를 볼까요? 처음 2012년도 입주했을 때랑 지금이랑 시세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죠? 전세가가 굉장히 낮았었죠. 낮았다가 지금 뭐 4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거의 80%가 육박했습니다. 이러면 갭 투자해야 되나요? 80%가 넘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매매가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들이고요. 전세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 메세나폴리스가 처음 입주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변이 좀 그랬어요. 상권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일단 교통이 좀 편리해졌고 주변에 이제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조금 다른. 그리고 이제 여기 한강 프루조가 뒤늦게나마 준공들을 해서 입주를 했거든요. 이게 1차 같은 경우는 2015년도, 2차 같은 경우는 16년도 입주하다 보니까 하나의 주거 타운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탄력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단지가 합쳐지니까 요 지역이 나름 이제 주거 지역으로서 좀 시너지를 나기 시작했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권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역세권이고 학교가 없는 것 빼고는 거의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블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 단지 모두 한강이 보이고요. 여기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아무튼 뭐 주변에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좀 인기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홍대 입구라든지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예,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3천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세나폴리스가 처음에 3,500만 원, 평당 3,500만 원에 분양했다가 미분양이 엄청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인 분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를 미리 살게 한 다음에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근데 가격은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 2017, 12년도 가격만큼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서야 이 지역에 평당 3천만 원이라는 시세를 이제 좀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블럭이 교통이 편리해짐으로써 상권이 발전했고 주거지역도 한 3개 단지가 뭉치니까 그제서야 조금 주거지로서 조금 메리트가 생기기 시작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게 그냥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핵심 포인트인 건 아시죠? 예, 상권이 발달하면은 주거지가 이렇게 인기 있는 주거지는 아니라는 것들이고요. 한 단지 갖고는 주거지가 안 되고요. 최소한 3개 단지 이상 모여야지 그나마 주거지로서 예, 그런 패턴들을 보일 수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마포구 이쪽 동교동 살다가 이제 어디로 이사 가냐면요.
예, 관악구로 이사 갑니다. 관악구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예, 관악구가 여기 있습니다. 평당 1,800. 일단 저렴하죠. 예, 특히 어디로 이사 갔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바로 옆으로 갑니다. 여기 녹두거리 있죠? 예, 여기 요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은 여기 관악 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도 요 사거리 있죠. 써니 닭강정 있는 요 사거리에서 요 건물, 그땐 건물이 아니라 1층짜리였습니다. 1층짜리 단독이었었는데 요 테두리는 상가가 한 4개 정도 있고 안에는 이제 주거지가 있었던 주택이 있었던 그 집으로 이사를 갔었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 아버님은 처음에는 이제 그 야채 장사를 하시다가 나중에 중개업소를 차리세요. 그 당시 이제 8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없었을 때라서 중개인이셨죠. 네, 중개인이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저도 공인중개사이긴 한데 예, 이런 부동산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인연이 그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그때 이 관악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게 언제 입주한 아파트냐면은 83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3년도 입주하기 전에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아마 이게 저기 엘리베이터가 없을 겁니다. 단층이라서, 그러니까 좀 높은 층이 아니라서. 요 아파트가 없었고요. 제가 이사 갔을 때는 이게 다 돈이었어요. 돈. 아니, 밭이었다가, 여기서 저희가 야구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동네,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야구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요 신림동 그때 신림구동이었었는데 여기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삼성초등학교가 있고요. 문방구도 쫙 있고요. 여기 이제 화랑문방구가 저희 집 새 입자였습니다. 상가였었는데 지금은 알고 보면 23번지로 이사하셨을 거고요. 화랑문방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데 저 이름 대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 전에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시던 그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또 아직도 정정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화랑문방구가 저희 집이었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중개인 하셨는데 부동산을 보는 눈은 이렇게 좀 있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보세요. 아파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 이제 중개를 하셨었는데 일단은 좀 이게 상가도 거래가 많은 적도 아니고 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로는 인기 있는 적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었고요. 저 때 이제 신림동 관악 캠퍼스로 서울대가 이제 저쪽 이제 원래 이제 70년대까지는 대학로에 있었잖아요. 기회를 오면서 한 10년 정도까지 계속 정착 과정이죠. 그때만 해도 이게 상가가 별로 없었거든요. 하숙도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살면서 여기서 한 6년 살았었는데, 이 대학생들을 위한 상가도 생기고, 고시원도 생기고, 뭐 하숙도 생기고, 뭐 자취방도 생기고, 그런, 상가들이 생기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녹두굴이란 말은 그 당시에 없었고요. 아마 그 이후에 생겼던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살다가 다시 이제 양천구 신정동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 저희 집에도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이제 하숙은 아니고 자취를 줬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도 봤죠. 진짜 하루 종일 공부만 합니다. 여기가 다 언덕이에요. 이제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바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제가 지금도 산을 엄청 잘 타는데,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매일 갔어요. 친구들하고. 관악산을. 특히 돌산 있죠, 돌산. 돌산까지 매일 가서 이 뒤에 헬기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야구하고 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니까 지금 제 허벅지랑 종아리가 장난 아니게 두껍거든요. 그때 좀 이렇게 단련된, 예,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근육이죠. 그래서 지금도 산 타는 것들은 누구한테 짓지 않을 정도 산 잘 탑니다. 네. 그래서 달잔이나 봐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거지로서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환경이 좋을 거라고 저희 어머니 이사 가셨을 텐데,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근처에 있긴 한데, 대학교가 있잖아요. 특히 큰 대학교가 있는 데들은 이게 주거지로서 좋은 게 아니라 상업지역으로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두거리라고 하는, 이 고시생들을 위한 상가가 생길 정도로 이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지, 주거지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인기 있는 주거지가 탄생하지 않았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상가로서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역세권이 여기 2호선 라인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봉천동 그쪽입니다. 신림 사거리, 서울대 있고요. 요게 이제 그 2호선 라인인데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들어오기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여기 이제 강남순환고속도로 생기고 서울대 있고 IC가 생긴 다음부터 그나마 좀 나아졌고요. 여기 신림 봉천 터널 좀 공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림선이라고 경전철이 아마 이렇게 신림시장으로 해가지고 서울대 입구까지 올 겁니다. 요거 개통되면 그나마 좀 교통이 나아질 텐데 그 전까지는 여기 나이도 좀 많이 취약한 지역이고요. 특히 이제 고시촌이 망가진 이후부터는 여기가 월세 시세가 되게 높았었는데 되게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익형 주택으로서도 그다음에 또 이 상가로서도 메리트가 없어지기 시작한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답답한 좀 저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전철이 들게 되면 그나마 조금은 좀 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좀 양질의 주거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신림 뉴타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타운 지역 중에 3차 뉴타운인데 여기가 조금 이제 정비가 되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 그때쯤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살았던 마포구, 관악구, 신림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로서는 좀 저희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 입지. 오히려 상가의 확장, 상가의 번성, 상가의 쇠퇴 이런 측면으로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고요. 지금도 이제 입지 제가 특강이나 정기 강의 하게 되면은 이쪽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는 이제 상가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스탠 그걸 다 봤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긴 하지만 저였긴 하지만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많이 가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살았던 곳으로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재미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금 요 신림동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전철하고요, 신림 뉴타운 개발하는 것들이 관심사인데 그런 것들 변화가 있을 때마다 또 한 번씩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제 양천구는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